남자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단어, 그리고 인류가 현재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단어, 바로 모험과 도전 정신. 이 고통을 견디며 이 결과까지 가져오는 그 인내, 그 모든 걸 이 레고로 표현했고, 그리고 이 배가 만들어지는 그 조립의 과정의 인내까지 이 배의 이름과 역사가 담긴 기록이 모두 일치하는 바로 그 세트 10335 레고 인디어런스호,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패의 기록, 그 기록을 지금 이 레고로 만나보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프리킥스의 킥스입니다. 자, 오늘은 인트로가 너무 약간 장엄하고 조금 오글거리긴 했어. 그런데 이 배의 역사를 알고 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인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약간 산 증인과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레고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, 혹은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제발 부탁이니까 나무 위키라든지 유튜브 혹은 디즈니 플러스에 이 배에 관한 다큐라든지 해당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한 번이라도 꼭 접해 보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. 그 이야기를 알고 나면 정말 그들의 위대한 그런 도전 정신과 모험과 탐험에 대한 그런 열정과 그런 모든 요소들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이게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. 이 배 자체가.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 세크턴 선장이 거의 남극을 횡단하는 그 탐험대를 꾸리게 돼요. 그래서 그 탐험대가 근데 남극의 그 해빙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가 파괴되게 됩니다. 그러면서 결국에는 배를 포기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남극에서 처음으로 가보는, 그 남극에서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어요, 구글 어스가 있습니까, 지도가 있습니까? 그냥 나침반 하나에 의존해서, 지도는 있지, 나침반 하나에 의존해서 이 온갖 험난한 역경을 뚫고 결국에는 전원 27명의 그 선원 전원이 생존 무사 기환하는,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선장의 리더십과 승무원들의 그런 열정과 끈기, 그런 모든 스토리들이 총망라된 가장 위대한 실패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인디어런스호의 이야기입니다. 자,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. 이 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앞면부터 뒤로 갈수록 쭉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,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, 마이크로 피규어 정도 사이즈의 스케일이에요. 미니 피규어 스케일은 아닙니다. 솔직히 지금 요 정도 크기면 그냥 조금 무시하고 미피 스케일로 해놔도 괜찮을 사이즈거든요. 그냥 조금만 한 두 스터드 정도만 이렇게 늘려준다면 그냥 알맞은 크기일 텐데도 불구하고 미피 스케일은 아닙니다. 이 길이만 보시면 지금 웬만한 미피 스케일의 해적선 이런 거보다 훨씬 더 길잖아요.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미피 스케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거는 저도 조금 의문이 들긴 해요. 자, 먼저 이 배에 조립되는 구성은 한 3가지 파츠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방송 조립 라방을 보시면 알겠지만, 이 앞에 선미 부분 한 덩어리가 있고,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, 중간 부분이 있고, 뒤에 선 밑쪽 이렇게 크게 먼저 3덩어리로 나눌 수 있고요. 이 반체, 본체, 바디는. 그리고 이 위쪽에 이런 데크들, 갑판들 있죠. 여기 요 지붕을 구성하는 곳으로 또 한 파츠를 나눌 수 있고, 마지막으로는 요 돛대들, 요렇게 돛대들을 또 한 파츠로 나눌 수 있어가지고 총 5개 정도의 파츠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조립감이라든지 그런 느낌은,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고로 배를 만드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, 다소 성이라든지 건물을 만드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. 확실히 재밌습니다. 제 기준으로는 일반 성이라든지 건물에 비해서 이 배를 만드는 빌드법이 확실히 재미가 있어요. 부분부터 이제 디테일을 보시면, 이쪽에 이제 이렇게 닷 이렇게 꽂혀 있는 부분도 있고요. 선수 부분의 이 장식들이 굉장히 수려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아치 브릭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 주었고, 실제 배의 모양과도 흡사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실을 연결해 가지고 이 돛들을 연결하는 이 밧줄들 표현한 것들, 이게 굉장히 긴 실이 2개가 들어가요. 그래서 기존에 해적선에 익숙하신 분들은 요거 하나 정도만 이렇게 익숙해져 있을 텐데,
하나가 더 있죠. 그래서 굉장히 좀 요 느낌이 화려해요. 기존에 있는 그 해적선의 느낌보다는 모양이나 패턴은 없고 그냥 민무늬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들이 새로운 모양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고 살짝 돛을 잘 때 이 모양을 잘 보셔야지 조금 안 그러면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, 선수 부분에서 뒤로 쭉 가시면 이 중간 부분에는 약간 선원들이 머무는 그런 선원실 같은 게 있고요. 이 데크들을 다 이렇게 열어주시면 안에 뭐가 있는지 대충 이렇게 보여지거든요. 근데 사실 뭐 이 내부는 별게 없어요. 그냥 연결 부위 같은 거가 이렇게 있고 뭐 실내까지 엄청나게 화려하게 디테일하게 뭔가를 묘사해두는 그런 기믹은 없습니다. 인테리어가 연출이 돼 있거나 뭐가 있다고 기대를 하시지는 말고 선미 끝 부분의 안쪽에만 약간 선장실하고 이런 인테리어들 조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에는 이쪽에 이제 엔진룸 같은 거, 엔진 같은 거 표현된 거를 보실 수 있고요. 뭐 그 정도 내부 표현 정도가 되어 있다. 그래서 이렇게 다 위에 갑판들이 분리가 돼서 보여지는 기믹은 있지만 안에 엄청나게 뭐 배의 정교한 내부 모습을 보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.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에 선미 부분을 보시면 뭐 이런 좋다 이런 키도 있고요. 이 키를 움직이면 밑에 요 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? 연동돼 가지고 뭐 배를 많이 조립하신 분들은 이런 시스템 익숙하실 거예요. 돛 위로 올라가는 요 사다리 같은 거, 보통 해적선 같은 경우에는 이거 큰 사다리 브릭 하나로 이렇게 툭툭 꼽아 놓는 경우가 많은데,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줄하고 가운데 요 링크 부분 전부 다 다리 부분 만들어 주는 겁니다.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괴로운 부분이었고요. 조립을 한창 하는데 약간 반복 노가다가 필요한 부분이고요. 전체적으로 이 배를 조립하면서 느낀 점은 상당히 견고하지는 않아요. 이 배 자체의 빌드법이 약간은 조금 얼기설기 짜져 있고 좀 MC보다는 좀 더 견고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레고의 엄청난 단단한 조립감은 아니다. 그렇게 알 수 있고, 요런 거 밑에 구명 보트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분리도 가능하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배를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이 배의 재원이라든지 간단한 설명 같은 거 프린팅 되어 있고, 요게 상당히 고급집니다. 요 느낌이 마치 진짜 배를 전시하는 느낌. 얘가 없으면 얘가 좀 서 있기 힘들거든요. 지금 보이시죠? 기우뚱기우뚱 하는 거.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. 그래서 이렇게 딱 배 가운데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얹어주는 그런 미니 장식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. 자, 이렇게 화려한 모습의 이 배의 가격은 349,900원이고 피스 수는 약 3,011피스 정도가 되어 있고 미니 피규어는 없습니다. 단 이 배를 사면 주어지는 프로모션, 물론 그것도 기간 한정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거의 다 소진된 걸로 보이지만 그 프로모션을 구매를 하면 거기에 어니스트 세클턴 선장과 이 배에서 탈출하는 이 구명보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사진기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사진기사가 왜 포함이 되냐면 사진기사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배를 출항할 때 투자금을 모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 배를 탐험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다 이제 뭐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계약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모든 순간을 담아내기 위해서 사진사가 동행을 하고 배가 파괴돼가지고 짐을 다 버리는 상황에서도 카메라만큼은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그 당시에 카메라면 지금 우리가 쓰는 뭐 요만한 손에 들어가는 그런 크기가 아니고 굉장히 사람 거의 성인의 뭐 상체 반만한 사이즈의 큰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그 카메라를 챙겨서 역사적인 이 순간을 다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,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신의 한 수겠죠. 그때는 굉장히 약간 좀 짜증나고 그랬겠지만 그 필름을 또 바다에 빠진 거를 구하기 위해서 막 바닷물로 뛰어들고 그랬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만큼 남의 돈이 무서운 거야.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 지금 뭐 공홈에서도 백오더 상태고 오프라인에서도 완전히 품절로 알고 있어요. 제가 첫날에
오픈런 그 수많은 경험을 한 첫날에 당연히 구할 수 있을 줄 알고 한 11시 조금 넘어서 가거든요. 10시 반에 오픈이에요. 레고스토어 오프라인이. 품절이라는 거야. 너무 당황한 거야. 머릿속에서 정말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대부분 근데 뭐 이 배를 조립하면서 뭐가 어떻다, 뭐 형태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 배가 가진 역사적인 의미라든지 그 백그라운드, 히스토리를 여러분이 같이 알고 그거를 좀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렇게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구매로 이어지고 그 구매로 이어지면서 제가 느꼈던 감동들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리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. 이 배가 뭐 이쁘다 안 이쁘다 이거는 솔직히 다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쁘다고 말을 여기서 털어봤자 나는 배 싫은데? 그러면 그만이고 내가 아무리 이 배가 못나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 눈에 와 하트 뿅 해가지고 이게 이쁘다 그러면 이쁜 거기 때문에 이 배의 외관이 어떻고 뭐 이 돛의 형태가 어떻고 명칭이 어떻고 뭐 그런 거를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지금 360도로 돌면서 저도 감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쁜 것 같아요. 얘는 진짜 레고 같지 않고 정말 이쁜 조형물 같아요. 30 몇만 원짜리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. 야 저거 뭐 돈 100만 원 하는 거 아니야?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운 레고 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그냥 과장 조금 보태가지고 올해 경험한 레고 중에 베스트 5 안에는 충분히 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물론 제가 특히나 배를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라도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역사를 알고 영상을 접하고 이 배를 접하면 너는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. 내가 있는 공간을 조금 더 고급스럽고 있어 보이게 할 수 있는 유니크한 아이템이 될 거라는 거에 확신합니다. 오늘은 뭐 제품에 대한 묘사라든지 이게 어떻다 저떻다라기보다는 이런 조금 감성적이고 히스토릭한 내용으로 리뷰가 많이 진행된 점 뭐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고 안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외관 설명은 제가 인서트 영상으로 충분히 담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판단에 저는 맡기겠습니다. 자, 저는 지금까지 브릭긱스의 긱스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레고 소식 뉴스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. 안녕. 참고로 이 제품은 조립하는 와중에 중고 거래가 되는 역사상 최초의 중고 거래가 되었습니다. 예, 제가 바로 가져갈게요. 아유, 15,000원. 그럼 이거는 나중에 그 판매금에서 15,000원 깎아야 되는 건가?